지난해 충남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저감 장치 교체 등으로 전년보다 배출량은 줄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석탄을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태안군이 선박 화재가 발생했던 신진항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둘레길을 조성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면서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훈련병 4천여 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등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충남도가 올해부터 금강수계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하천 유역별로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오염물질 총량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이슈앤피플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충남에서 7일 코로나19 확진자 78명이 발생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로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확진자 가운데 50명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논산 육군훈련소의 훈련병들입니다. 예산에서는 철강 주조업체 직원 등 6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이 업체에선 이틀 동안 모두 11명이 확진됐습니다. 서산에서는 20대 남성의 가족과 친구 등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손자를 만난 청양 노부부와 마을 주민 등 3명도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7일 기준 충남의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3,988명입니다.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방역당국이 훈련병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8일 오전까지 확진된 훈련병은 모두 61명인데요. 이들은 지난달 14일 입소 당시에는 음성으로 나왔지만 이후 훈련을 받는 중 증상이 발현돼 다시 검사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부대를 비롯해 수료하기 전 부대와 지구병원 등 훈련병 4천여 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훈련소 주변 식당과 다중이용시설 등 330여 곳을 대상으로 신속 자가검사 키트를 배부할 방침입니다. 지역별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이 발표됐습니다. 제철소와 석탄 화력발전소가 몰려있는 충남은 전국 1위의 불명예를 기록했는데요. 전년보다는 배출량이 줄어들었지만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도 많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충남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년 연속 전국 광역시도 중 1위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이 굴뚝 자동 측정기기를 설치한 전국 64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충남은 3만 6천여 톤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연간 배출량의 18% 수준입니다. 전국 배출량 상위 10곳에 포함된 도내 사업장은 현대제철과 당진화력, 태안화력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배출량 자체는 충남에서만 2만 2천 톤 넘게 감소했습니다. 특히 현대제철의 경우 배출량 2위에서 5위로 전년보다 3단계 개선됐습니다. 고장난 대기오염물질 저감 장치를 지난해 모두 교체하고 정상 가동한 결과입니다. 제철 공정 중 대부분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됐던 공장이 소결 공장입니다. 가루 형태의 철광석을 덩어리 형태로 만들어주는 공장인데요. 이 공장의 배기가스 청정 설비를 모두 최신의 설비로 교체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10,000톤 이상 줄일 수 있었습니다. 충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이유는 제철소와 화력발전소 가동 시 석탄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저감장치 교체와 계절관리제 시행 등으로 1년 사이 배출량이 감축된 효과는 있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환경단체는 석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제도적 규제와 함께 자발적인 노력이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대기오염물질 저감 설비가 고장나기 전으로 돌아간 것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조금 더 대기오염 저감 설비를 강화하면서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강화해야 되겠고요.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 조례를 조금 더 강화해서 사업장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강제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겠고요. 제철소와 발전소가 몰려있는 충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위라는 오명을 벗고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탈석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지난 3월 선박 화재가 발생했던 신진항이 새로운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안군이 신진항 활성화를 위한 개발에 나섰는데 케이블카와 둘레길을 조성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신진항 한쪽에 자리 잡은 유람선 선착장. 이곳에서 배를 타면 웅도 등 주변 섬을 둘러볼 수 있는데 탑승객 수가 4년 새 40%가량 감소했습니다. 국가어항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시설이 열악하고 즐길 거리가 부족하다고 여겨진 신진항. 최근 태안군이 총 300억 원이 투입되는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바다와 역사문화자원 활용입니다. 먼저 국립태안 해양유물전시관과 부엌도를 잇는 해양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둘레길을 조성한다는 계획.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안흥진성과 연계한 관광상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광 자원이나 아니면은 안흥진성을 이용한 문화 관광 개발 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도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또 이렇게 새롭게 느껴가지고 마도를 활용한 새로운 전략도 같이 포함해서 발전 방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변 횟집 등 상권 살리기에도 나섭니다. 수산물 먹거리 공간을 마련하고 캠핑장과 마을 호텔을 지어 관광객이 머물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낚시와 갯벌 등을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해 가족 단위 관광객을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입니다. 관광객이 와서 편하게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지금 좀 부족해요. 좋은 여건들을 또 시설도 하고 또 여기 여건을 또 같이 군청이나 협력을 해서 갖춰 나간다면은 지금 신진도도 앞으로 충분히 관광객들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런 상권이라든지 이런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태안군은 중앙정부와 충남도 공모사업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신진항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화재 피해를 입은 신진항 선주들은 여전히 완전 보상을 요구하며 항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 신진항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는 데는 피해 어민들의 상처 치유도 해결이 시급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가 2030년까지 금강수계 하천의 유역별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한 제4단계 금강수계 수질 오염 총량 관리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충남도 물관리정책과 임원윤 주무관 전화 연결해 보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충청남도 물관리정책과 임헌윤입니다. 예, 먼저 수질 오염 총량 관리제가 어떤 건가요? 네,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는 기존 농도 중심의 규제 방식에서 하천의 유역별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그 목표 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오염 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2006년 1단계를 시작으로 금강수계 수질오염 총량 관리를 지속 시행 중이며 2019년부터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님에도 삽교수계 수질오염 총량 관리를 시행하는 등 도내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말 환경부가 제4단계 충청남도 금강수계 수질오염 총량 관리 기본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수질오염 총량 관리를 시행합니다. 네, 앞서 금강수계 하천의 유역별 목표 수질을 설정할 거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각 지점의 목표 수질은 어떻게 정하게 되는 겁니까? 네, 금강의 목표 수질은 금강 하류인 근본 K 지점을 기준으로 물의 흐름, 수질 관리 여건 등을 고려해 단위 유역별, 차등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준이 되는 근본 K 지점의 목표 수질은 하천의 생활 환경 기준 2등급인 약간 좋음 단계 수준으로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3mg/L, 총인 기준 0.078mg/L로 설정하였습니다. 예, 4단계 총량 관리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계획도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4단계 수질오염 총량 관리 제도는 3단계보다 목표 수질이 강화돼 해당 시군이 각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에 해당 시군에서는 4단계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목표 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2030년까지 연차별 할당 발행 및
삭감 계획 등이 포함된 시행 계획을 수립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예정으로 보다 나은 수질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충남도 물관리 정책과 임원윤 주무관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최초의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한 휴양시설인 충남 장애인 가족 힐링센터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충남도는 8일 충남 장애인 가족 힐링센터 건축기획 설계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센터는 태안군 안면읍 승원 일원에 269억 원을 들여 연면적 6,2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질 계획입니다. 센터가 건립되면 전국의 장애인 250만 명과 그 가족 등이 이곳을 찾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센터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 안에 첫 삽을 뜰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 지역 밤나무를 대상으로 해충 항공 방제가 시행됩니다. 충남도는 7월 한 달 동안 천안과 예산 등 도내 5개 시군 6,700여 헥타르에 밤나무 해충을 항공 방제할 예정입니다. 항공 방제에는 산림청 헬기 28대가 동원되며 산림청 권장 약제가 사용되는데요. 충남도는 양봉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약제 살포 전후로 안내하며 방제 지역 입산도 금지할 예정입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가 연간 7천여 명의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면서 지역 청년 일자리난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전, 세종, 충남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이 본격 시작된 것인데요. 이로써 지자체와 대학, 지역 혁신기관 간의 협력을 통한 충청권 미래 모빌리티 혁신 생태계가 실현될 것으로도 전망됩니다. 충남대학교는 7일 교내 정신화국제문화회관 백마홀에서 RIS 사업 성공을 위해 대전, 세종, 충남 지역혁신 플랫폼 출범식을 개최했는데요. 이날 출범식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필영 충남도 행정부지사, 이진숙 충남대학교 총장, 원성수 공주대 총장 등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RIS 사업은 학령 인구 감소 및 지역인재 수도권 유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지역대학이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인재를 양성해 지역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마련된 교육부의 역점 사업입니다. 대세충 지역혁신 플랫폼에는 지자체, 대학 지역혁신기관, 기업 등 대전, 세종, 충남의 170여 개의 기관이 참여하며 올해부터 향후 5년간 국비 2,400억 원, 지방비 1,03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모빌리티 소재 부품 장비 개발, 모빌리티 ICT 핵심 분야 지역인재 양성, 기술 경쟁력 제고, 산업 전환 등 기업 지원, 창업 생태계 조성 등입니다. 이를 위해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의 24개 대학은 대세충 혁신 플랫폼의 DSC 공유대학을 통해 연간 7천여 명의 핵심 분야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며 이 중 3천여 명의 인재가 취업 및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정주 환경을 마련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인간으로부터 버림받은 유기견들이 들깨떼로 변신해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양계장을 습격하는가 하면 소 축사까지 공격하는데요. 이 때문에 닭과 송아지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또 농작물을 망쳐놓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들까지 위협해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차없이 내다버린 인간들에 대한 복수일까요? 반려견에 대한 책임감을 일깨워주는 유기견의 역습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온 세상은 환해졌지만